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홍기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지진 위험 관리와 미국 지진 방제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에서 그 동경대 교수님하고 뭐 그 지금 서울시 총괄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진 재난 정책들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뭐 재난을 관리하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 안전 관리의 어떤 목표되는 어떤 값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좀 환산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계속 유지 관리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선 그 재난 지진 위험 관리란 용어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뭐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평가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실은 미국에서는 지진 방제 제도에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많은 조직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일반적인 얘기들부터 좀 하자면, 지진 위험 관리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죠.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할 텐데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지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 지진 위험도를 일정 값 이하가 되도록 인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진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진 재해, 노출, 지진 취약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 보건력 관리로 이제 이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데, 지진 위험도라는 거는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어떤 정량적인 값이고요. 지진 복원력이라는 것은 그 이제 피해가 생겼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뭐 들어가는 뭐 재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지진 위험 관리 및 지진 보건력 관리를 위해서는 이 용어나 이 개념을 뭐 행안부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커다란 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각각 그 세부 요소들, 팩터들을 어떻게 그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위험도나 보건력 평가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를 이런 정량적인 값을 토대로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진 확률 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진이라는 건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단층 활동으로 인한 내용인데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다 일일이 구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기반의 불확실성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진 자체의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 또는 시설물 자체가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이 불확실성을 또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무작위성의 불확실성, 또 하나는 인식론적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무작위라는 거는 이제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던질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서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작위성을 얘기하고요. 인식론적 불확실성은 실은 인간이 이제 아직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 불확실성 모르고 있는 부분을 그냥 불확실성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론적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밑에 그 네모나게 써놨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뭐 다른 전문가들한테 소개하다 보면은 몇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하고 이게 이제 그 유엔에서도 이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적인 용어들 그리고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해와 재난, 재해와 위험 이런 용어들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일관되게 바뀌어야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이나 전문가들한테 교육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기다 좀 강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진 확률도 위험 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있고요. 재난은 이제 디제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해저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요. 이 재해에 우리가 사회가 노출이 되고 그 사회가 취약성이 있으면은 그게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요 밑에 이제 그림에 있는데 지진 재해가 발생을 하고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노출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서울시가 노출이 되면 뭐 취약성이 만약에 높다고 하면 이제 지진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뭐 서울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자연 녹지가 노출이 됐으면은 여기는 뭐 어떤 취약성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재난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재해, 노출, 취약성 이 개념 간에 어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개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지금 유엔 재난저감국 국제계획이라는 조직에서 같이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재해도라는 것, 지진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정량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세기가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재현 빈도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크기의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진 재해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뭐 요런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뭐 요런 뭐 전문적인 그런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원전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을 해서 재해도를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시설물이 안전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도와 이제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또 있었습니다. 취약성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 재해에 대한 그 노출을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근접하게 있어서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것. 이거는 이제 취약성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취약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취약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공교육과 인식 아까 이제 일본에서도 트레이닝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그 트레이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교육과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소통 라인, 그 다음에 비상용 기반시설 사용 가능성 및 준비 상태, 이제 병원이나 소방서들의 이제 가동 준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방식과 설계 기준들도 취약성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건설 환경공학 이제 토목공학인데요. 토목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물의 경우에는 이제 지진 취약도라고 취약도를 이제 물리적인 그 파괴를 이제 그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모델에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취약성들, 인구 밀도나 뭐 이런 다른 취약성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재해도, 노출, 취약성을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제 좀 수식이 여기 좀 뭐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런 재해도, H가 이제 재해도고 지금 PFA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뭐 취약성 혹은 취약도 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계산을 하면 이제 파괴 확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 확률을 우리가 위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파괴 확률 때문에 이 파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나 복구 비용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위험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조금 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진 취약성 중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지진 취약성을 이제 지진 취약도 프레질리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 구조물이 어떤 크기의 지진이 왔을 때 파괴될 확률을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작위 불확실성이나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려를 하려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 파괴된 뭐 사례들도 필요하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도 필요하고 또 국내에서 뭐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이런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서 이런 취약도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실제로 원전에서 하고 있는 그 지진 위험도 평가의 그 절차인데요. 지진 재해도 분석을 하고 취약도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시나리오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위험도 평가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보건력 유형을 분석을 하고 보건력 평가까지 가는 형태로 지금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진 위험 관리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이 결과들을 실은 그 이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정량화된 값들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제 취약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진을 줄일 수는 없고요. 취약성을 줄이는 거나 아니면은 레질리언스 이제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제가 참여했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참여했던 연구단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아까 뭐 그 이제 동경대 사례에서도 앰뷸런스가 그 재난 지역에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그 복원력 평가를 해서 내진 성능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고 각각 그 시설물에 대한 취약도를 구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건력 평가를 해서 내진 성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를 실제로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됐고 그거를 이제 포항시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시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주시에 대해서도 도로망 해석을 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그 플랜트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지진 방제 제도에 대한 소개인데요. NEHRP라고 이제 이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977년에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재승인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행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 그 대형 지진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이제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미국 그 주요 도시 지역의 이제 잠재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미국 의회에서 이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원과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관만으로 수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인명과 재산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요. 지진 피해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무와 정책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지진 재해 식별, 아까 말씀드렸던 해저드죠. 해저드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지진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CHRP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라는 기관의 책임자가 이제 거기 위원장을 맡고 여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진재해 저감 과학공학 경영의 개발 및 법적 활동 수행의 효율성을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에이전시 코디네이팅 커미티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 사이에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대한 그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니스트, 페마, USGS, 그 다음에 NSF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NEHRP의 그 계획과 조정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아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 페마는 이제 그 건설 코드와 실무를 준비하거나 이제 보급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능 기반 코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GS는 이제 지진 위험을 특성화 및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및 기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F는 이제 이 관련된 연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요 밑에 이제 써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 연구하는 부분과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이 기관들이 이제 분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또 이제 그러니까 재원을 이제 보급하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연구진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위험도 평가와 보건력 평가를 하는 큰 그 틀 안에서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취약하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진 보건력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이제 정량적인 값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그 실권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제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EHRP의 이제 그 지진 재해와 지진 취약성, 지진 보건력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높아지는 이제 지진 위험에 이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행안부뿐만 아니라 기상청, 그다음에 각 부처, 거기 관련된 부처들도 있고 또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그 기관들이 통합해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제도가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들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할 때 혼란이 좀 생겨서 이제 쓸데없는 좀 이제 노력이 더 추가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